얼마 전 열렸던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에서 탄소 감축 수단으로 CCUS가 처음 언급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아주 중요한 법안인 일명 CCUS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SK-E&S는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로 CCUS 기술을 활용한 분리수소 생산을 앞두고 있어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권익윤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권익윤 교수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CCUS 관련해서 정말 많이 다뤄왔었잖아요. 탄소 중립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왜 CCUS인지 항상 좀 근본적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기술적 수단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요. 재생에너지, CCUS 모든 기술들이 다 기여해야만 탄소 중립이 달성될 수 있겠죠. 그런데 CCUS는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로서 국제기구에서 CCUS 없이는 탄소 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여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또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난 1월 9일이었죠. CCUS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먼저 이 CCUS 법이 어떤 법안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CCUS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확립한 의미도 있고 CCUS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CCUS를 실행함에 있어서 닥칠 수 있는 문제인 안전이나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실현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부의 강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좀 언제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 건가요? 하위 법령들이 정비가 되고 그래서 약 1년 뒤 정도부터는 실제 법안이 적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법률가들, 또 기술 전문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온 결과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노력도 대단히 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13년부터 시작한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한 10여 년의 기간이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CCUS 법이 이렇게까지 좀 간절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CCUS 기술 산업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거든요. 포집 산업, 수송, 저장, 활용과 관련된 산업들이 되게 다채롭게 융합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30여 개의 직접적인 관여 법률이 있었고 또 10개, 20개 정도의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통합적으로 CCUS 산업을 관할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법률적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법률적 미비점도 있을 수 있어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제도적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좀 정리하고 통합법 안에서 CCUS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CCUS 하는 사업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복잡한 케이블선들이 엉켜져 있는데 마치 하나로 딱 통합해서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우리는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CCUS 하는 사업자들이 어떤 기준과 규범에 따라서 CCUS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절차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K-E&S가 바로사 가스전 개발과 함께 바이온단 필드에서 CCS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영통과 CCS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양 국가의 법 제도가 통일적으로 최소한 그 기준과 규범이 일치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SK-E&S가 국영통과 CCS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국제사회 또는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에게 한국이 CCS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보낸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CCUS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협상력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는 좀 어떤가요? 이미 1996년에 노르웨이에서 세계 최대의 CCS 프로젝트, 당시 연간 100만 톤 규모의 CCS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 특히 선진국, 산업이 발전한 국가 중심으로 CCS 사업은 상용화된 지 오래됐고요. 최근에는 중동,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역설적이게도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특히 석유가스 자원을 개발하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 현장이 캐나다였는데 그 당시 20여 년 이전에 벌써 캐나다는 화석연료를 생산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CCS 사업을 대규모로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한국에서도 서둘러 CCS를 추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기술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만들어진 지.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좀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30년까지 NDC 목표는 CCUS를 통해서 연간 1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좀 긴 목표이지만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약 8,5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해서 우리나라 전체 감축량의 10% 이상을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가 좀 작잖아요. 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공간이 충분할까요?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의 경우는 사실 저장소를 찾기 대단히 어려운데요. CCS를 국내 저장소만으로 CCS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제한적인 저장소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금 병행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어떤 노력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민간기업 중심으로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노력이 4, 5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SK의 ENS를 필두로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민간기업의 노력 외에도 정부나 여러 가지 기관들의 활발한 기술적 또 제도적 협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IMO에 국경통과 CCS를 추진하겠다라는 선언을 기탁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초기적인 노력은 완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상대국도 IMO 기탁을 서둘러서 추진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서 사실은 제도적인 걸림돌은 해소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IMO 기탁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전에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혹은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간주해 왔습니다. 예전 개념에서 국제해사기구에서 사실은 폐기물의 국경 통과,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CCUS의 확산이 필요하다라는 동의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IMO에서 국경통과 CCS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미 CO2의 해양 저장이 허용되었고요. 정부가 국경통과 CCS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서를 국제해사기구에 기탁하고, 즉 제출하고, 그 이후에 상대국과의 국경통과 CCS에 관한 협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도 국경통과 CCS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관련 절차를 아주 속도감 있게 밟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또 노력들이 동반되고 또 이를 또 해소하는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CCUS 법도 이제 제정이 됐고 앞으로의 좀 사업이 탄탄대로만 남은 건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만 봐도 될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CCUS 산업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짚어봐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CCUS 법의 법률만이 제정된 것이고 그와 관련된 하위 법령들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규범, 인허가 절차, 그리고 검인증 과정, 표준화 등등의 내용이 하위 법령에서 아주 잘 정돈되어야 할 것이고요. CCUS가 초기 시설, 장치에 대한 투자가 많은 만큼 초기에 민간 기업의 CCUS 도입 그리고 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충분히 부여되어야 되는데 그 경제적 인센티브를 국가가 제공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앞서서 먼저 CCUS 사업을 또 활발하게 진행 중인 해외 같은 경우에 이런 좀 분야의 또 재정들이 좀 잘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러운 점입니다. 사실은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흔히 알고 있는 IRA법에 따라서 CO2 1톤 CCS로 처리하는데 약 $85의 경제적 인센티브,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EU의 경우도 시설 장비 구축비의 50-6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나라 외에도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금이나 정부 지원을 통해서 CCS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권익윤 교수님과 함께 또 CCUS법 제정의 의미, 또 그에 따른 우리의 또 전략과 또 남아있는 과제 등에 대해서 또 알차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간 우리나라 CCUS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선두에 서서 열심히 활약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CUS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기술이고 산업입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건, 환경에 따라서 호흡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의 대의를 향해서 긴 호흡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CCUS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익윤 교수님과 함께한 에너지 충전소였습니다.